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 콘텐츠의 저자 가혜숙 애슈가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한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멋진 공간 최인하 책방에서 제 북토크를 하게 될지 사실은 한 2개월 전만 해도 예상도 못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영광스럽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이 귀한 시간을 알찬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정말 현장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리마커블한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 감성 콘텐츠입니다. 오늘 자리는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이 이 책을 200% 활용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책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잘 되는 집의 진짜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수많은 콘텐츠 중에 선택받는 콘텐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콘텐츠 그리고 어떤 운영자는 좋아요와 댓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때 이 사람 거는 왠지 구매하고 싶은 그런 운영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 신청을 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브랜딩이라는 거는 기억되는 일일 텐데 기억되는 브랜드가 되는 진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하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일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 평소에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늘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성 하는데 감성을 일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 감성 일머리. 그다음에 두 번째, 애슈가 하면 이런 게 떠오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냐면 애슈가의 마케팅은 조금 한 끗 다른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유가 뭘까라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감성 마케팅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브랜딩이 정말 필수인 시대인데 브랜딩에 감성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머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막 일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일머리가 발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거기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할 때도 감성을 담았다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할 때 커머셜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 대행사 A 기획과 카피라이터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하기 싫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가들이 그거 했어? 가들이 그거 클라이언트한테 확인 받았어? 이거 준비됐지? 이렇게 말씀을 사수분들이 하시는데 정말 제가 의욕이 넘치는 막내이더라도 꼭 한번 현장에 또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내 시절에 정말 2번 일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뭐냐면 현장에서 목숨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메모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핸드백이건 큰 핸드백이건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의 노트를 마련해가지고 A부터 Z까지 필요한 것과 이건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일어난 일은 매일 이제 자정이 넘기 전에 퇴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전보다 2배 더 빨라진 퇴근 시간, 그리고 언제인가부터 저의 사수분들이 저한테 확인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냥 믿고 일을 맡겨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에게 얻은 별명은 메모 덕후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IT 기업을 마지막으로 한 10여 년 정도의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콘텐츠를 올리고 마케팅하는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일하면서 제가 또 들었던 의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행사에 다니고 그 후기도 올리는데 내가 이 낮의 일상도 촘촘히 재미있게 살면서 콘텐츠도 바로바로 생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정말 나는 2배의 꽉 찬 일상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책에 적었던 마법의 콘노트를 저는 한 8, 9년 정도 전부터 써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은 남들보다 2배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2배로 꽉 찬 일상을 살게 되었고,
이 부분은 너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라서 책에도 비중 있게 다뤘고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콘텐츠 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하나씩 퍼블리온 출판사에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선물에 콘텐츠 노트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콘텐츠 노트의 핵심은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리고 미팅을 하고 어딘가에 들려서 무엇을 하고 집에 돌아와야지 계획을 짜잖아요, 여러분. 그 계획 바로 아래에 콘텐츠 소스를 확보하는 그런 투두 리스트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시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단톡방에 출근 인사를 하고 저는 거기에 이제 좋은 영상 콘텐츠가 있으면 공유를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적는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오랜 콘텐츠 카페에 댓글을 남겨야지 이거를 몇 시에 하겠다라는 시간까지 그리고 모든 인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블로그, 인스타, 카카오뷰 등에 올릴 콘텐츠를 정리해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콘텐츠 노트를 쓰실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예쁘게 작성하시고 가방 속에 딱 넣어놓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틈틈이 꺼내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조차도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써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45매에 저희가 콘텐츠 노트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감성 마케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감성 마케터라는 태그를 쓰고 이제 그것을 계속 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엘슈가가 좀 다른 마케터하고 달랐던 한 가지 그리고 다르다는 말을 들었던 한 가지를 되새겨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였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주 일찌감치 이것의 중요성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구매는 이것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온라인 활동을 할 때 이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카피라이팅. 사실 감성 마케팅의 핵심은 얼마만큼 신뢰를 얻고 깊이 있는 글쓰기를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커리어를 광고기에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왜 팔리는 것들은 여기서 구매가 일어나지? 왜 사람들이 어디서 구매 버튼을 누를까? 이거를 예전부터 좀 깨달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특별히 오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구매 버튼은 깊이 있는 글쓰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성 마케팅의 핵심은 요약하면 나만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꾸준히 알리시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신뢰가 이제 구축이 되고 그 신뢰를 계속 쌓으면서 점점 더 남들하고 다른 한 끗 다른 깊이 있는 글쓰기로 계속 나의 팬을 모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시간이 생겨서 책방에 1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는데 어디를 갈까? 강남 쪽에 좀 들릴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내가 1시간을 보낼까라고 했을 때 최이나 책방을 고르게 만드는 무엇? 그것을 유추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감성 마케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최신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제가 4월 초에 올렸던 인스타그램 피드 중에 글 중에 일부인데요. 저도 이제 첫 책을 내고 얼마나 그 저자로서 홍보 활동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막 활발하게 책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시에 저의 피드를 굉장히 눈여겨 봐주신 분들에게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지나친 홍보로 비춰져서 불편을 드리진 않았을까? 또는 근데 그럼에도 애정으로 봐주신 분들에게 내가 그것을 너무 지나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막 저한테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에 발맞추느라고 저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을 또 지나치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감성 마케터가 아니죠. 그 밑에 뭐를 추가를 했냐면은 여러분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엘슈가를 더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4월 달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 확보해 주시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감성 마케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글을 쓸 때 기승전결이 중요하다고 하고 정반합이 들어가야 좋은 탄탄한 글이라고 하는데, 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분들의 그 입장도 고려하지만 저는 사실 저자이고 책을 내서 홍보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제 얘기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마무리에 넣는 거죠. 요거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감성 마케팅의 깊이 있는 글쓰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는 이의 입장에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깊이 있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진심이 담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뭔가 그냥 이것 또한 역시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이거나 진심이 들어있지 않다면 보는 이가 더 잘 알거든요. 요즘은 그렇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감성 마케팅에서 그 구매를 부르고 신청을 부르는 글쓰기에서 중요한 거는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만드는 글쓰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기리 막국수 김윤정 대표님도 오셨는데, 저는 고기리 막국수 김윤정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인스타그램이 요걸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가 홍보 마케팅 할 때 홍보 마케팅을 했다는 건 알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콘텐츠 연구소 수강생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반드시 이 마감 공지를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구나, 이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잘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만 줘도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거 좀 자랑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 생각이 들면 이거를 명심하세요. 남들은 나만큼 나에 대해서, 내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하는 마법, 마감 공지를 꼭 올리는 그런 글쓰기를 오늘 꼭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좋은 운을 만드는 감사 시스템. 흔히 이제 감사하면 또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사례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위에 인용된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감성 콘텐츠를 출간을 하고 이제 온라인에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한자 남은 댓글을 또 우리 출판사 마케팅 팀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카드뉴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가해숙 저자는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라고 모아주신 건데, 제가 이 감성 콘텐츠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에게 댓글을 달았을 때 그 마음은 정말 되게 심플했어요. 뭐냐면 너무 이 감성 콘텐츠를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들처럼 감사드리고, 근데 그걸 그냥 이제 똑같은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라 그분의 관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이제 댓글을 올렸더니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카드뉴스 콘텐츠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분들이 어머, 이 저자는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네라고 신기해하시면서 그게 또 다른 책도 이제 서평으로 이어지고 그런 경험을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책을 내서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작은 여러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남들이 올려준 후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남기는 것, 이게 정말 더 큰 감사를 부르는 일을 가져온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성 마케팅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요약하면 글 쓸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조금의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라도 있으면은 그거를 잘 어필하는 것. 그래서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그리고 감사를 하면 더 좋은 운을 벌어들이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감성 마케팅에서 제가 또 한 8, 9년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를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로 아마 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블로그, 인스타, 카카오뷰, 유튜브 또는 뭐 카카오 채널,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운영 안 하시는 분을 찾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코로나19 이후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콘텐츠 생산자가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 좀 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차별화가 필요한데, 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공감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좀
좋아요가 적을 것 같은데 혹은 이렇게 올렸더니 좀 썰렁해 이런 느낌 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저만 느껴봤나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올릴거리가 있음에도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메시지가 되게 두루뭉실해지고 어제 썼던 이야기 같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한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 발행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보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 너무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공감이 중요한 것을 모르면 안 되고요.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이야기가 두루뭉실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로 공감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당장은 반응이 미미하더라도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내 이야기라면은 뚝심 있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피드를 올리실 텐데 예를 들면 그럼 일주일에 10개라고 해볼게요. 일주일에 10개 다 막 빵빵 터지나요? 반응이 좋나요? 그렇지 않죠. 그중에 릴스도 마찬가지예요. 릴스도 어떤 거는 막 3,000 조회수, 막 6,000 조회수가 나오지만 어떤 거는 좀 반응이 미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콘텐츠 생산자 또는 콘텐츠 마케터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를 믿고 나다움을 믿고 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는 것을 오늘 꼭 이 길이 내가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이 길이 맞나 보다라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레콘 북클럽에서 같이 읽고 있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의 한 구절인데요. 그렇다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석하게 말씀해서 또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나는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에고이스트지. 에고이스트가 아니면 글을 못 써. 글 쓰는 자는 모두 자기 생각에 열을 내는 자야. 지독하게 에고를 견제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만인의 글이 되기 때문이라네. 여기서 저는 정말 많은 걸 참 느꼈던 것 같아요. 공감도 가고 결국은 콘텐츠 생산자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나다움을 믿고 밀고 나갈 때만이 그 글이 다른 사람의 공감을 넘어서서 어떤 되게 큰 힘을 얻는 만인의 그런 콘텐츠가 되는 논리라고도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세 번째 뭐가 남았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세 번째 뭐가 남았죠? 감성 브랜딩이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감성 브랜딩은 도대체 브랜딩의 일반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라 감성까지 담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감성 브랜딩을 하면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요 유튜버 아시는 분들 아시죠? 한번 아시는 분 손? 옆에 뭐 그 유튜버 이름도 나와 있지만 겨울서점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고 이 김겨울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어느덧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성 브랜딩으로 이 김겨울님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북튜버를 하면 많은 조회수가 나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구독자 수도 많이 늘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정말 몇 년 전부터 어떤 자기만의 것을 계속 지속성 있게 쌓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팬층을 정말 불러 모은 거죠. 근데 이분이 좋은 책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 그리고 숨소리, 그리고 이 배경, 그리고 이 유튜버가 입은 의상까지 한번 그거를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다 아우르는 단어가 저는 감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책의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만의 언어로 진짜 그 좋음을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좀 여기에 이제 홀리게 되고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이 채널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도 각자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경험이 아마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추억 같은 게 천차만별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책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뭔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이 그냥 단순한 어떤 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존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책을 다양한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연말연초를 맞이해서 뭐 본인의 독서를 돌아본다든지 새해의 독서를 계획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책에 대한 어떤 감정을 정리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책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책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구경해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책에 가지고 있는 추억 같은 게 있나? 이런 걸 좀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책 두 권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저는 이분이 최근에 머리를 좀 쇼컷으로 자르셨는데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겨울 서점의 김겨울스러움이 더해졌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분 영상을 한번 보실 때 진짜 어떤 숨소리를 가지고 어떤 띄어쓰기를 하면서 영상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겨울 서점스러움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독을 하는 것이고 이분의 이제 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어떤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감성까지 브랜드에 담아서 브랜딩을 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성 브랜딩의 사례는 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제가 꼽아봤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북투버의 틀을 깨다 겨울 서점님,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한두 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분인데 원의 독백이라고 유튜버 분이 계신데 진짜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영상미를 막 방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령대도 MZ 세대인데 본인을 이제 취준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정말 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영상미가 아니에요. 그런 화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쉽게 말해서 이분은 소재나 주제를 선정할 때도 대박 날 만한 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쉬운 길을 가지 않으면서 아주 유튜브의 기본적인 구독자 수도 공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독자 수를 공개하지 않으면 구글 쪽에서 정산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런 느낌의 유튜버인데 이 원의 독백 같은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분의 찐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제품 브랜드에서 감성을 담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희라는 브랜드가 어떤 제품군인지 아시는 분? 화장품 그죠? 공중파에도 TV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바르는 뷰티 가희. 그래서 전혀 제품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떤 연령대별로 대학생, 뭐 30대 아기가 어린 엄마, 그리고 요즘에는 5, 60대 아이를 좀 어느 정도 키운 여성분의 그런 아름다움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일상에서의 그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그런 작은 순간들을 잡은 커머셜 광고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런 브랜드는 사실 많았어요. 이렇게 감성으로 접근한 브랜드는 많았는데 처음 런칭부터 이렇게 접근한 브랜드는 좀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의 감성을 담는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케이스 스터디로 요 세 가지를 한번 돌아가셔서 좀 깊이 있게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감성까지 담은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뭐가 나를 이렇게 끌어당겼을까? 이들의 차별점은 뭘까? 봤을 때 정해진 형식, 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정말 그만의 꾸준한 일관성을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지속적으로 쌓았다는 거죠. 그 김겨울님의 척의 영상 보시면 아니 북투버가 왜 저렇게 접근을 하지? 생각이 드는 영상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지속적으로 쌓아온 시간이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자신의 팬으로 만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요즘 막 챌린지 많이 하고 꾸준함 지속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각광받는 개념이 이런 것 같아요. 안 할 것을 아예 안 해서 남들보다 빨리 쌓은 시간. 이 부분은 이제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이랑주 저자님의 책에서도 좀 언급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러분 요즘은 다 챌린지하고 다 지속해요. 다 잘 쌓으니까 우리는 이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해야 될 건 뭐지? 안 할 것을 안 해서 좀 빨리 쌓은 시간, 남들보다 후발주자여도 시간을 한번 빨리 쌓아보자. 이런 것들. 제가 초창기 때 유튜브를 운영했을 때 안 했어야 할 것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정말 다양한 주제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잡화점식으로 특색이 없는 채널이 됐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재밌어서 했지만 좀 안 할 걸 안 하고 집중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할 거를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그 시간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브랜드를 운영하시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몇몇 오셨는데요. 이 부분 정말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성을 브랜딩에 담으면 브랜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왼쪽에 나의 아저씨 드라마를 보신 분 손? 나는 뒤늦게라도 봤다. 거의 한 80%가 넘는데요. 저는 고백하자면요, 여러분, 이런 어두운 류의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현실 세계도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아저씨 뭐 이렇게 광고로 예고편으로 봤죠. 하지만 그때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밝은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회자가 되고 막 유명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재밌나 봐 하고 한번 정주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은 뭐냐면은 제가 이 박혜영 작가가 낸 드라마는 앞으로 무조건 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제 최근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시작을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감성까지 담은, 저는 이제 박혜영 작가의 감성에 이제 찬성을 한 사람이죠. 그 완전히 넘어간 사람인데, 감성으로 브랜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처럼 제 시간과 비용을 마련해 놓고 마음과 지갑을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류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드라마를 안 봤으면 이 드라마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어둡고 막 그런 걸 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감성을 한번 인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저 사람이 뭘 할 것 같은데 예고편으로 뭘 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보자. 프로젝트를 이거를 생략을 하고 저 사람이 운영하는 거 할 거야. 내지는 똑같은 책을 판매하는데 나는 최인아 책방에 포장이 담긴 책을 구매하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말에 막국수를 하나 먹으러 부모님 모시고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난 멀더라도 고기리 막국수에 갈 거야.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감성으로 브랜딩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의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일머리 정말 2번 일하기 싫었던 현장에서의 막내 가대리 가사원이 감성을 담아서 일을 할 때도 진짜 그냥 정해진 공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조금 더 덜 노력하고 덜 갈아넣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었던 가사원이 감성으로 일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딩했더니 일어난 일입니다. 기업에서 한 10년 그리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이제는 여러 이제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년째 그냥 이제 제가 현업에서 떨어져서 밀려나서 그냥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어제도 마케팅했고 오늘도 마케팅했고 내일도 마케팅하고 브랜딩을 할 사람이에요. 예. 현역으로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요. 오늘 같이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나 즐겁고 그렇게 20년째 현역으로 필드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더 초반에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했죠. 지금보다 비중이 높았죠. 지금도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그리고 원하는 분들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라이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잠깐 뭐 단발적인 수익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인 수익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수익을 성과를 내고 있고요. 저는 어떤 자극적인 그런 인기를 얻기보다는 그런 얻을 능력은 없지만 롱런하는 계속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로서 그래도 애슈가가 이건 잘하지. 애슈가한테 이걸 맡기면 이런 효과를 줄 거야 라는 그런 롱런하는 브랜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일머리나 아니면 콘텐츠를 생산할 때 그리고 10년간 어떻게 일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은 감성 콘텐츠 책까지 출간하게 되었고 또 막연하게 책을 출간하면 최인아 책방에 이제 다른 저자분의 북토크에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나중에 책을 출간하면은 최인아 책방에서 북토크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일이 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을 담아서 일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딩하면 좋아하는 일로 롱런하는 것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 북토크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리고 곧 머지않아 일어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단 그런 감성의 힘을 오늘 알아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적용을 하신다면요.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오늘 잘 따라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한 사람. 네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 너는 어떻게 매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딸 정말 잘한다, 장하다 해주셨던 그런 오직 한 사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벌여놔도 늘 밥을 하실 때도 귀 기울여주고, 제가 어떻게 뭐를 해놔도 잘했다 잘했다 해준 영원한 나의 응원단 어머니가 계셨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콘텐츠 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웰메이드 콘텐츠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로운 것을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롱런을 하려면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잘한다 잘한다 해줄 만한 영원한 내 편이 있나? 그런 친구가 있었나? 혹은 그런 형제 자매가 있나?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콘텐츠를 생산하시거나 일을 할 때 그 단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이전보다 한결 더 수월하실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집에 돌아가서 지금은 어머니가 옆에 안 계시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책을 잘 출간을 했고 오늘 이렇게 꽉 채운 여러분들하고 저의 첫 오프라인 북토크를 잘 하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콘텐츠 생산자이기 때문에 롱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편안한 마음가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그렇게 조바심을 내시기보다는 편안한 마음 상태를 머금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콘텐츠 생산하시고 마케팅하시고 브랜딩 하신다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평일에 이렇게 그 저녁 시간대 강남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